자, 오늘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 있어요. 도, 형, 의, 이, 동. 자, 도형의 이동 파트는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으로 구분되고, 대칭 이동은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구분이 되는데, 눈여겨보셔야 할 거는 이 단원의 이름은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 이 도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f x, y는 0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 자체가 그래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음함수 표기라고 부릅니다. 음함수 표기. 음함수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양함수가 있습니다. 양함수 표기는 y는 어쩌고 하는 게 양함수 표기예요. fx. 너가 양함수 표기입니다. 대표적인 음함수 표기로 된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원의 방정식. 그죠?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함수가 되기에는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라는 것들은 사실은 도형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함수가 아닌 양함수 형태가 아닌 것들도 음함수의 형태로 이제 표기를 해서 도형들을 다양하게 이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도형이라 함은 아마 너네가 뭐 약간 삼각형, 네모, 원 뭐 이런 것도 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그 다음에 기타 도형 이렇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우리가 선의 이동이든 원의 이동이든 아니면 뭐 다각형의 이동이든 점들을 다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연결하면 이제 원래 거랑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뭐 이런 데 있어요. 슝. 근데 너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점대칭을 시키겠다는 거는 도형을 점대칭을 시키는 거긴 하지만 이 도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이 점들만 대칭 이동을 딱딱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딱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킨다. 선대칭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이동시킬 때는 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시킨다가 일단 여러분이 어떤 기본적인 뭔가를 이동시킬 때의 판단이고,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뭐 쉬운 예를 들어볼까? y는 2x 플러스 1를 점 3,4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시킨 직선이 a, 5를 지날 때 뭐 어쨌거나 뭐 a를 구해달라고 하겠지, 그지? 자, 예컨대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봐. 너네가 직선이 있고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직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직선이 a, 5를 지나는 상황이래. 그러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아이들은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려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칭을 시켰을 때 어쨌거나 정확한 답이 나오긴 하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킬 줄 아냐는 거지. 어떻게 대칭시키죠?
직선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본 경험이 거의 없을 텐데 어떻게 시켜요? 일단 점대칭이라는 게 뭐야? 선대칭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는 거잖아, 그지? 점대칭은 어떤 개념이에요? 접는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180도를 회전을 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선을 점대칭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까? 아니, 직선을 대칭시켰는데 어떻게 원이 나와? 직선이 자, 직선이 있어. 얘를 180도를 돌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직선하고 직선이 되는데 어떤 관계 있겠어? 당연히 기울기가 같겠죠, 그죠? 180도 돌려봤자 기울기는 똑같아지니까 다시,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고 그렇다면 나는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이라고 했으니 나 같으면 그냥 이 위에 점 하나 잡아. 그 다음에 점대칭 시켜. 그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이 자리인 직선을 찾으면 끝. 이렇게 된다. 이게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방법이야. 직선을 점에 대해서 애들이 대칭시킬 줄 모른다고. 왜? 많이 안 물어보니까. 점대칭의 원리 자체가 그거야.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이 뭔가를 대칭을 시켜서 해결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여기를 지난다라고 판단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얘를 대칭시킨 게 이 직선 위에 있다로 판단하는 게 편할까? 당연히 얘를 대칭시킨 게 이 위에 있다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기왕이면 좀 더 이동시키기 편안한 녀석을 이동을 시키는 게 맞아요. 가급적이면 점을 이동을 시키는 쪽으로 가고 아쉬운 대로 원이나 직선을 이동시키는 쪽으로 가고 정 안 될 때만 뭔가 이차함수라든지 뭔가 다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시켜서 문제를 접근을 한다. 그래서 원래는 점의 이동인데 우리가 최대한 간결한 것, 좀 단순한 것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네가 이동을 시키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근데 점을 점대칭 시키는 거 쉽지. 그냥 중점인 거니까.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렇고 평행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x축 플러스 a, y축 플러스 b. 자, 이렇게 이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도형 어떤 함수 표현. 분명히 x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간다고 치면 원래 점이 뭐 예를 들면 x1, y1 있었어. 그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가면 이렇게 되잖아. x1 플러스 a, y1이 되고 이쪽은 x1, y1 플러스 a가 된단 말이야. 아이고 나 죽었다. 근데 도형은 fx, y가 0이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갔을 때 x자리에 x 플러스 a가 들어가지 않잖아. x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더라 이거야. 이렇게. 얘는 x 그대로 있고 y 마이너스 b가 들어가죠. 그죠?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 저 함수의 이동 같은 경우에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왜 얘는 마이너스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f x, y는 0이라고 칠게요. 이 위에 한 점이 있다고. 너가 x1, y1이 되겠지. 그지? 그럼 너를 이 도형 자체를 다 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게 된다면 당연히 점 입장에서는 x1 플러스 a, y1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x좌표, 새로운 x좌표와 y좌표가 있다고?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두 x좌표, y좌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x가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y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x1과 y1이 어디 위에 점이었냐면 이 위에 점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x1과 y1은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요.
그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새로운 x, y 좌표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x, y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를 했으니 x는 x1 플러스 a지만 x1 입장에서는 x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이렇게. 이것이 어느 자리로 들어간다? 요 자리로 들어간다고. 새로운 관계식을 만든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식, 성립하는 관계식 안에다가 x1 자리에 x1 플러스 a에 해당하는 x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x1을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서 이제 xy의 관계식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써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f x1 빼기 a y 1는 0 이런 관계식이 된다고. 그래서 기존의 식 기준에서는 기존의 식에는 x1, y1이 들어갔단 말이야. x, y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x1 마이너스 a와 y1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b도 이제 마찬가지고 b인데 알아서 b라고 썼겠지 너는. 설마 둘 다 a라고 썼나요? 선생님처럼 멍청하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대략 원리는 이렇고 그냥 어차피 여러분이 뭐 대충 기억해서 이거를 함수 이동할 때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쓰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요게 기본 이동에 대한 이야기고. 자, 선대칭. 선대칭과 점대칭이 이쪽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평행 이동은 좀 쉬워요. 그냥 좌표만 조금 이동을 하면 되니까.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전 180도 회전의 개념이다 보니까 180도를 회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80도 뒤집어 봤자 똑같이 원이고 이 참수 같은 경우에는 180도를 딱 뒤집으면 최고차항이 딱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지? 예컨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80도 회전을 시켰다라는 이 성질만 가지고도 너네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야. 직선도 원래 기울기가 1이었다면 180도 뒤집어봤자 1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대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내용은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쉬운 거 점대칭부터 할까? 점대칭 먼저 하겠습니다. 점대칭 여기다 따로 쓸게요. A, B에 대한 대칭을 한다면 우리가 원래 있던 점이 있죠. 원래가 x1, y1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a, b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새로운 점이 돼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점을 x2, y2라고 쓸게요. 당연히 중점의 개념이기 때문에 x1, x2 더한 게 a고 2a고 y1, y2 더한 게 2b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뭐가 되냐면 2a-x1과 그 다음에 여기가 2b-y1이 되겠죠. 점에 대한 대칭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거를 점 자체가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좀 이따가 선대칭 할 때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선대칭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너네도 알죠? 2a-x1, 2b-y1 요거는 너랑 더한 게 너가 이제 2배가 된다. 2a가 된다. 역시 y1, y2 더한 게 2b가 된다를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은 그렇고 점. 근데 도형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x1, y1이 어디 위에 점이었던 거냐면 fx, y는 0을 만족하는 어떤 도형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새로운 도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새로운 어떤 x, y가 될 텐데 이 x, y 기준에서는 이걸 만족을 하죠. 근데 여전히 x1 같은 경우에는 2a-x고 다시 아니지? 이렇게 이게 맞지? 아닌가? 맞다. x1는 2a-x고 y1도
2b-y죠. 새로운 xy라고 한다면. 근데 x1, y1이 분명히 뭘 만족하냐면 요거. 요 위에 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1, y1을 이렇게 대입을 해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 얘네를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점대칭이랑 요 점대칭 한 거를 함수 도형에 대한 어떤 점대칭이랑 점에 대한 점대칭은 어차피 결과가 이제 결과물이 똑같다. 그래서 너네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fx가 있어. y는 fx. 요거를 a, b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혹시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니? 이거를 오히려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함수 파트에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2a 빼기 x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2a 2b 마이너스 f 2a 마이너스 x y는으로 쓰면 이렇게 됐다고. 근데 y는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x 대신 2a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고 y 대신 2b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넘어가고 넘어가 보면 이 자리에다가 2b 마이너스 y 쓰고 f 2a 마이너스 x 쓴 거 넘어가고 넘어간 게 이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인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양함수의 형태들,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동을 시킬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했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쪽에서 이제 조금 선대칭이 독특하게 출제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선대칭은 어떤 것들만 해? 우리가 요 단원 이후에 이제 뭐 대수라든지 미적 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선대칭은 너네가 보통 요 정도만 해요. x는 b에 대한 대칭, 이제 x는 a 대칭, y는 b 대칭. 굳이 한다면 y는 x 대칭 정도? 아니 점대칭은 여기 있으니까 선대칭 말하는 거야. 선대칭은 다룬다면 보통 요 세 가지밖에 안 다뤄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 단원에서는 특이한 것들도 다루죠. 어떤 것도 다뤄. 예를 들면 y는 2x에 대한 대칭,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에 대한 대칭. 즉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들도 다 다룬단 말이야. 그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쪽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할 건데 xa 대칭, y는 b 대칭은 간단하죠. 얘는 x 대신 2a 빼기 x, 얘가 y 대신 2b 빼기 y. 요거 두 가지 써주시면 되고 아까 점대칭이랑 이제 논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요 둘 다 섞은 게 뭐야? 그게 a, b 대칭인 거예요. 그게 a, b 대칭 둘 다 하면 교집합을 하면 둘 다 적용하면 a, b 대칭인 거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특이한 먼저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은 사실 근데 너무 쉽죠. 얘는 xy 좌표를 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x 대신 y, y 대신 x를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간단하죠, 그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어때? 어떻게 될까?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요런데 a, b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갈지. y는 x 대칭을 했더니 이쪽으로 가겠죠. 보이나요? 그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죠. 즉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시면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쓰긴 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씩 이동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어. 1,3을 y는 x 빼기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이렇게. 그럼 x 빼기가 이렇게 있고 1,3이 있겠죠. 그럼 원래 선대칭을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x1, y1이 되는데 수직이고 요 중점이 너의 위에 있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식 두 개 나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평균 변화의 식에서 기울기 식 한 개 나오고 중점이 y는 x 빼기 위에 있다. 식 두 개 나와서 x1, y1 변수 미지수 두 개씩 정리하시면 나온단 말이야. 그럴 텐데 우리가 기울기 일자리에 대해서는 y는 x 대칭이면 서로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시는 게 좋냐면 얘를 일단 다 같이 어디로 가냐면 y는 x로 가. 얘가 y는 x로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y는 x가 되려면 이 직선이 어디로 가면 돼? 위로 이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y쪽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5가 됐겠지. 그래 놓고 대칭을 시켜. 그럼 얘는 뭐가 돼? 5,1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원래는 y는 x 빼기 2였잖아. 다 같이 위로 2가 쓰니까 다시 위로 내려와야지. 2. 그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대칭시키시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네가 그냥 막 뭔가를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인 것들은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좀 유리하다. 됐죠?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점이든 함수든 똑같아요. x, y 좌표 서로 바꾸고 마이너스 x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고 자 이제 실질적인 조금 어려운 가장 그래도 너네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y는 ax 플러스 b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가지를 할 건데 어떤 점을 대칭시키는 것과 직선을 대칭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데 그거를 너네가 못하지는 않아요. 원래 하는 방법은 방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연결해갖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고 뭐 수직이고 이렇게 두 가지씩 써가지고 이제 하거든. 예를 들어볼게. y는 2x라는 쉬운 직선 하나 잡겠습니다. 좀 더 어렵게 플러스 1 갈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점을 이쪽에서 하나 잡을게요. 뭐 할까? 0,3 잡겠습니다. 너에다가 대칭을 시켜.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직각하고 자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찾겠죠. 일단은 요 점이 뭐 x, x1, y1이라고 한다면 자 너네가 원래 하는 가장 전형적인 해결은 뭐냐면 x1 빼기 0분의 y1 빼기 3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 번째로 너의 중점인 2분의 x1 더하기 0, 2분의 y1 더하기 3이 너가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됐지, 그지? 식 두 개니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이 풀이를 먼저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을 먼저 구할 거야. 이 점을 구하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 점을 지나면서 너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자, 너랑 2x 플러스 1이니까 x 값이 바로 나와요. 넘어가면 너가 2고 2분의 5니까 5분의 4 나옵니다. 5분의 4, 5분의 9가 나오겠죠. 맞아요? 아닌데? 5분의 9 아니에요. 5분의 13인가요? y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5분의 4, 5분의 13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둘의 중점이 나왔으니까 x1이라는 거는 너의 2배에서 요걸 빼면 돼요. 5분의 8이고 너의 2배에서 요걸 뺍니다. 5분의 26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5분의 11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어서 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해서 중점으로 풀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분수가 훨씬 덜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이 방식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점을 지나는 기울기, 수직인 어떤 직선과의 교점으로 중점을 찾고 그 다음에 2배에서 빼는 방식, 점대칭인 거죠. 자, 요게 있고, 자, 두 번째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방법이 있어. 너네도 알아요, 다.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y는 4x 빼기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고 얘는 y는 2x 너도 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너의 대칭을 시킬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생각을 해봅시다. 좀 가파른 녀석이 하나 있고 조금 덜 가파른 녀석이 하나 있겠죠. 이쪽이 4x 마이너스 1, 이쪽이 2x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럼 일단은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교점은 너랑 연립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0,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너를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디로 오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죠? 요 직선이 여기로 올 거야. 이걸 fx라고 부를 건데 그럼 이제 fx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형의 이동에서 핵심은 점의 이동이라고 해서 점을 내가 어떻게 대칭시키는지 이미 알려줬어. 그지? 그러니 나 같으면 이 위에 한 점에 대해서 너가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죠? 뭐 아무거나 잡을게요. 1,3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1,3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너를 지나가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과 교점 찾고 이 점 찾고 다시 너랑 해서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일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세 직선은 어떤 관계 있죠? 보니까 어때요? 세 직선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자, 무슨 생각 나요? 가계등무선이에요. 가계등무선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거 다시 조금 연습하고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연습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봐봐. 가계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인 거고 얘는 거꾸로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쪽 직선을 구하는 거지. 하지만 어쨌거나 가계이등분선의 원리는 똑같아요. 굉장히 간단해. 잘 봐. 예를 들어볼게. y는 x가 있고 y는 3x가 있어. 너네 보고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x랑 3x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구하는 거죠. 자, 벡터 개념으로 할 거라고 했고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건 1 갈 때 1 가는 거야. 1, 1. 그러면 이쪽이 루트 2가 나옵니다. 얘는 1 갈 때 3 가요. 그러면 이쪽이 루트 10이 나오죠. 그때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이 벡터의 크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빗변의 크기만 맞춰주면 돼. 루트 2고 루트 10이니까 넌 루트 10으로 바꾸고 루트 5로 바꾸고 루트 5로 바꾸면 그만이에요.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뭐 한다?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끼리 더하고 나누면 끝. 즉 가계의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오냐면 1 더하기 루트 5분의
3 더하기 루트 오고 끝입니다.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이거는 너네가 벡터를 안 배우더라도 충분히 그냥 요령 자체는 습득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계이등분선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됐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둘의 가계등분선은 너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냥. 내가 만약에 이쪽 구하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3 플러스 루트 5분의 1 플러스 루트 5x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두 개잖아. 그지? 바로 나온다고. 거의 가계이등분선 구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빠르지 않나 이 방법이. 왜냐면 가계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거든. 너네가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 자, y는 x가 있고 그냥 x축이 있을 수 있잖아. y는 0. 얘는 그냥 이쪽 방향으로 1일 때 위로 0인 거예요. 오른쪽으로만 가자. 얘는 1일 때 1이야. 그래서 이쪽이 루트 2였거든. 그럼 얘는 벡터의 크기 자체가 1이잖아. 얘도 루트 2로 맞춰. 이렇게 된다. 그럼 뭐다?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끝이로. 이게 가계이등분선이야.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일단은 요런데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일단은 각각의 벡터를 내가 구해볼게. 얘는 4니까 1, 4, 루트 17이지, 그지? 얘는 어때? 얘는 1, 5, 아니지, 2, 루트 5가 되겠죠. 요런 관계에 있는데, 그럼 이쪽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1대 m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자, 이런 관계에 있는데, 아까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얘네를 통일을 시켰어. 얘네를. 너랑 이 부분을 통일을 시켰죠. 이제 거꾸로 할 거야. 얘네를 통일을 시킬 거야. 이렇게. 통일을 시켜놓고 아까는 어떻게 했어? 얘네끼리 더하면 너다였잖아. 그럼 이번에는 요거의 2배에서 요거 통일을 시킨 상태에서 요렇게 더한 게 너니까 거꾸로 이거 2배에다 요걸 빼면 너가 되겠죠. 요렇게 더한 게 너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숫자가 좀 안 예쁘긴 한데 루트 17이라 루트 5라서 좀 안 예쁘긴 한데 뭐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루트 85? 아이씨. 루트 85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4루트 5죠? 이쪽이 루트 17이고 이쪽이 2루트 17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요 얘네의 비율 자체가 루트 5 더하기 1분의 루트 5 더하기 m이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17분의 2루트 17이 돼야 된다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해서 나눈 게 얘네가 돼야 되잖아.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통일을 시켰을 때 이쪽도 어차피 통일이 됐다고 하면 실수배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맞나? 맞겠지? 그럼 요거를 넘겨서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m 값이 나오는. 근데 근데 저거 왜 그냥 루트 분모가 아니 뭐? 분자가 요거? 네, 4루트에 4루트 잘못 썼어요. 4루트가 맞아요.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나? 약간 이상한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너가 A, B 너가 C, D 너가 A 플러스 C, B 플러스 D 이런 관계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가계이등분선이 되려면 길이가 얘가 딱 2배가 되지? 아니, 길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길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길이 통일시켜야 될 것 같은데? 길이가 안 맞다. 개소리 했다. 저기 옆에 있는
아까 왜 이거랑 x랑 이제 x축이랑 가계이등분선 내가 아까 구해봤잖아. 여기 요게 이제 아까 11 루트 2였고 요쪽이 그냥 루트 2였으니까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었거든. 그지? 그렇다는 거는 너를 너에 대해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루트 2인 거고 이쪽이 1인 건데 이쪽의 길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쪽이 중요하진 않고 비율만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빼지? 선생님 뭐 약간 착각해서 이거 조금만 고민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이게 그냥 잘 안 되네. 너랑 너로 이거는 바로 나오는데 이거 두 개로 그럼 얘가 나와야 되잖아. 왜냐면 이거 두 개 알면 얘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알면 얘를 알아야 되거든. 아는 게 맞아요. 아는 게 맞는데 근데 기울기만으로 이게 한번 잘 통일이 잘 안 되네. 그치.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y는 x를 너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러면 너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뭐가 나오는지 기울기만 나는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어차피 기울기만 알면 k 값은 뭘 대입하면 되냐면 요걸 대입하면 돼요. 둘의 교점 지나가니까.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고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만 다시 고민해 볼게요. 근데 이거 크기만 통일하면 될 텐데. 너랑 근데 요게 크기가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가 애매하구나. 그러면 얘를 크기를 통일을 하면 돼. 봐봐. 이렇게 할게. 아까 여기서 1, 4 루트 17이었지, 그지? 그럼 얘랑 일단은 크기만 통일하면 맞아요, 사실. 그럼 얘랑 비교해서 하면 돼.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그러면 원래 기울기가 m이면 1대 m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루트 17이기 때문에 얘도 루트 17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이쪽을. 조건 실건. 그럼 얘네의 비율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데 1대 m이니까 a랑 am 잡지 뭐. 이렇게 한 수밖에 없지. 1대 m.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너가 루트 17. 요런 비율로 잡는다고 치면 a제곱 1 더하기 m제곱이 17이 나오고 근데 오히려 너무 개복잡하잖아. 그냥 아까 그 방법을 가계 이등분선 할 때는 확실히 좋은데 대칭할 때는 생각보다 감동이 없네요. 좀 별론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숫자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1,3 대입하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그러면 들어가면 더하기 2분의 7이랑 2x 빼기 1이랑 교점 찾고 그럼 중점 찾고 해갖고 이제 바로 나오거든. 루트도 안 나오고 나와요. 그러면 루트가 안 나오지 않아? 루트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안 나와. 근데 요즘 막 루트 개 많이 나오거든. 어떻게 이렇게 루트가 많이 나올까? 되게 신기하네. 인정하지.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면 2분의 5x는 2분의 9가 되고 x가 5분의 9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점의 좌표 자체가 5분의 9, 2배 했으니까 18 빼기 5분의 1, 18 빼기 5는 13.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오잖아. 그러면 둘이 더해서 5분의 18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1을 빼면 5분의 13 콤마 2배 하면 26 빼기 15 11 5분의 11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너를 지나고 이제 뭐 이제 직선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래 아까 점을 가지고 점 대칭을 시켜서 두 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직선을 구하는 기존의 방식인데 벡터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영 좀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오네요. 선생님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왜 안 되지? 아니, 안 되진 않을 텐데 너무 복잡해서 그래.
근데 아까 가계 이등분선 구할 때는 쓰면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y는 이번에 음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어차피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y는 3x. 자, 이런 거 가계 이등분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x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3x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크기만 통일을 시키면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계 이등분선을 만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건 지금 마름모를 만든 거예요. 결국엔 마름모를 만들면 항상 마름모의 대각선은 너를 각을 이등분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3x 같은 경우에는 1 갈 때 3 가고 루트 10이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1 갈 때 마이너스 2 가죠. 그죠? 근데 그럼 여기가 루트 5니까 이거를 루트 10으로 바꿔주고 길이가 이제 같아졌죠?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죠? 응?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루트 2고 2루트인가요? 마이너스 2루트? 그럼 이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찾아갈 때도 얘처럼 똑같이 간다는 거야. 이렇게 루트 2 가고 마이너스 2루트 가고 루트 2 가고 마이너스 2루트 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1에다 루트 2 더하고 3에다 2루트 2 빼고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2 분의 3 빼기 2루트 2.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수 양수를 딱히 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르는데 평행사변형법에서 요 크기만 일치시키면 된다.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진짜 틀려 죽겠어. 일단은 진짜 안 됐어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빼기 6y 빼기 6은 0. 자, 평행이동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x, y를 x 플러스 k y 빼기 2.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 x, y라는 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함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k, y 대신에 y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로 적용이 될 때는 x 대신 x 빼기 k가 들어가고 y 대신 y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식을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 자체를 다 이동을 시키느니 원은 어차피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죠. 중심이 어디 있냐면 마일 콤마 3에 있어.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마일 콤마 3이면 1이랑 3이랑 10이랑 6이랑 16 넘어가면 반지름은 4네요. 이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k만큼 더해주고 2만큼 빼주고 k 마일 콤마 1 이면서 반지름이 4인 거죠. 그럼 너랑 접하는 거니까 너부터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10은 0 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겠네. 점짓거 5분의 3k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3k 더하기 1 더하기 10이니까 더하기 11의 절대값은 4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91번 보시면 다음 도형에 대해서 저 문제 없어갖고 저 못하자. 자 91번 한번 풀어보세요. 91번 풀어보세요. 인쇄 하나 이거 내가 복사해줄게. 아우씨. 에휴. 풀고 있어. 91번 풀어.
에이. 귀찮아.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래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동그라미 C-A분의 D-B C-A분의 D-B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은 지금 도형 자체가 원래 fx, y였던 거에서 어떻게 됐냐면 f y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떤 식의 변화를 주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x, y 자리를 서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x, y 자리가 바뀌겠죠. 첫 번째는 y는 x 대칭을 시킬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fyx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y축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fy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요게 x 대신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조금만 이동만 시키면 되겠다. 1이랑 마3이니까 세 번째는 y축 마이너스 1만큼 x축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y 대신 y 뿔 1, x 대신 x 뿔 3. 근데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f의 y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이랑 이렇게 되겠죠? 다 했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도형에다 적용을 시켜 봅시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2, 4 마이너스 2. 먼저 y는 x 대칭. 슉. 그럼 어디로 오냐면 너가 여기로, 너가 여기로, 너가 여기로 옵니다. 짠. 0, 차 이렇게 되겠죠. 맞아? 두 번째 y축 대칭. 여기 1번. 2번은 y축 대칭이니까 여기로 오겠죠. 3번은 마일만큼 마3만큼. 마일만큼 내려오면 여기로. 마3만큼 하나 둘 셋 여기로 오겠네요. 요 꼭지점이 여기로. 얘도 하나 둘 셋 여기로.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린 게 3번. 여기 2번, 여기 3번. 자, 이제 다 했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뭐다? C-A 분의 D-B의 최대 최소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 형태죠.
A, B는 요 위에. 이 위에 A, B. C, D는 요 위에. 그래서 이 위에 한 점, 이 위에 한 점 잡아서 기울기가 언제 평균 변화율이 최소고 언제 최대인지를 보는 건데 가장 기울기가 작은 거는 요겁니다. 짠. 이게 기울기가 가장 작겠죠. 그죠? 가장 큰 거는 요거예요. 짠. 맞아? 맞지? 끝이야. 이거 얼마야? 1 가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갔네. 마이너스 5인 거고. 얘는 3 가는 동안에 1 갔네. 3분의 1인 거고. 다 했구나? 이런 문제로. 됐어? 쉽지? 사실 안 쉽지? 쉬운 척 해봤어. 넘어갈게. 자,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너네가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일단 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올 줄 알아야 돼. 이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이동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게 평균 변화의 형태라는 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평균 변화의 최대 최소가 요때랑 요때일 거라는 거를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92번은 굉장히 쉽죠. 안 할게요. 93번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자. 뒤에 우리 선대칭 점대칭 해야 되니까. 원을 A만큼 B만큼 이동했더니 2사분면에서 Y축과 그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X와 동시에 접한데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그럼 너네가 일단은 이 원 자체가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원의 상황을 알아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더하기 뭐야? 요거네. 는 얼마야? 9, 8, 17. 루트 17. 뭐 이런 상태네. 근데 요거를 적당히 이동을 시켜서 Y축이랑 Y는 마이너스 X에 접하고 싶대. 슉? 아니 근데 저거랑 응. 다르지 않아요? 그래? 왜? 뭐가? 왜? 저거 플러스 8이 안 되지 않아요? 1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네. 그러네, 맞네. 마이너스 9니까. 맞아요. 17 아니고 1입니다. 선생님이 9하고 8을 빼야 되는데 9하고 8 더했어요. 자, 어쨌거나 이 상태인데 그럼 원래 3,0이니까 요런 데 있던 녀석이네. 요렇게. 얘가 샥샥 가가지고 2, 4분면에서 접하고 싶대요. 근데 여기에서 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요거 아니야? 2, 4분면에서 요 Y축이랑 얘랑 같이 접하려면 그럼 나 같으면 그냥 Y축에 접하는 거를 얘를 Y축이랑 마이너스 X에 접하는 얘를 구해 그냥.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중심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만큼 해갖고 값이 뭔가 음수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반지름 일자리 중에서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것 같아. Y좌표는 모르겠어. 그래서 마일 콤마 뭔가 B라고 놓을까요? 이면서 반지름이 1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랑 접하는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B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0보다 이렇게 큰 게 나오고 하나는 요 밑에 쪽에서 하나 나올 거라고 이렇게. 걔도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큰가? 아니야. 가계등분선 생각해보면 크진 않겠다. 작긴 하겠다. 근데 이제 B값이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위로 접하는 거니까 큰 게 될 거야. 성야 정신 차려. 기대지 마. 좀 앞으로 나. 좀 앞으로 와. 너무 뒤에 편안하게 안마의자처럼 기대서 자고 있는데 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집거 쓸게요. 루트 2분의 x 플러스 y니까 b 마이너스 1의 절대값는 1. 자, b 값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냐면
1 뿔마 루트 2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죠. 짠.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요걸 찾았으면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가야 되냐면 1 플러스 루트 2만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4만큼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마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지.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원점 대칭 있고 여러 가지 식 표현 있고 그 다음에 선대칭 나오고 하는데 자, 일단은 94번. 너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아까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었는데 2차 함수를 점대칭을 시키면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꼭지점만 잘 대칭시키시면 돼요.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돼. 근데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에 대칭시킨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점에 대칭을 시키더라도 꼭지점만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만 뒤집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대칭을 시킨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너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뭐 3이야. 예를 들면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 마이너스 2 나오나? 근데 너를 3,5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 함수 전체를 그럼 일단 꼭지점이 나오지. 꼭지점은 얼마가 나오겠어? 너랑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니까 5, 너랑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12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바뀌어요.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12. 요게 2차 함수를 점대칭 시키는 방법이야. 꼭지점을 대칭시키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함수를 매번 다 이렇게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얘는 그냥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셔도 상관은 없다. 그럼 이제 우리 94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0인데 앞에 마이너스인 거죠. 이렇게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게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 들어가면 원래 6인데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플러스 k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x축과 안 만나려면 0보다는 좀 작아야 되죠. 쓱싹 넘어가면 k값은 5개가 되겠지.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자 95번 보세요. 다음은 도형 A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fx, y는 0일 때 B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걸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야. 즉 너네가 A에서 B로 찾아갈 때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적당히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평행이동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는 이쪽에 B가 한 요쯤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2, 3 이쪽이 1, 2 여기는 마일 너가 마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일단은 기억번은 fx 플러스 4랑 y 플러스 3을 하겠다는 거는 x 대신에 x 플러스 4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만큼 근데 요 점만 같아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2,1이니까 4, 3 가면 마이, 마이 되는 거 맞죠? 기억번은 제일 쉬운 방법인 거고 자, 니은번 니은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은 0인데
자, 일단은 보시면 마이너스 x가 됐어요. 마이너스 x가 되려면 얘가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 점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슉 너가 마이 콤마 1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게 되거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얘랑 포개어지려면 이 점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와야 되거든. 1만큼 와야 되는데 2만큼 왔죠? 3만큼 오는 거는 괜찮지만 2만큼 오면 안 된다. 그럼 정확하게 되려면 f 마이너스 x 해놓고 x 대신에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콤마 y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맞다. 이렇게 되면 맞아요.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일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 점만 놓고 볼 거야. 요 점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이 콤마 마일로 가죠. 마이 콤마 마일. 그러니까 요 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점이 여기로 오게 되면 샥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돼. 그지? 맞나? 맞죠? 응. 근데 안 맞죠? 지금. 마이 콤마 마일로 오면 그래서 디귿번도 될 수 없다. 디귿번이 되려면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가야 되는데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요. 너 대신에 x 빼기 이렇게.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다. 마지막 리을번 x, y를 서로 바꿨고 플러스 4 플러스 3을 한 거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서 x 자리에 y가 들어갔지. y 자리에는 x가 들어갔지. 그렇다는 건 뭐 한 거야? y는 x 대칭한 거거든. 근데 잘 보시면 얘를 이미 여기로 데려온 게 이거였어. 그지? 근데 이거를 y는 x 대칭해봤자 어때? 똑같아요. 그래서 리을번은 참이 됩니다. 상당히 귀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차함수 위에 두 점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두 점 자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인 게 나는 조금 불편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대칭 대신에 어디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x로 가주는 게 편해요. 그지? 그럼 다 같이 어떻게 가면 돼? y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가자. 그러면 여기로 가겠지, 그지? 다 같이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럼 우리 이차함수도 내려가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였던 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오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다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좀 이동을 시켜서 활용을 해놓고 다시 이동을 시키면 된다고. 근데 여기선 심지어 다시 이동을 시킬 필요도 없어. 왜? 마지막에 두 점 사이 거리 보는 거는 내가 굳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 그냥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나 이동시키기 전이나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너 위에 한 점이 x1, y1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면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 두 점이 너 위에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 x1의 제곱 더하기 2x1 빼기 1이 y1이고 마이너스 y1이 들어가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2y1 빼기 1이 마이너스 x1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 연립해서 계산하기에는 조금 귀찮은데?
그럼 그냥 그림으로 좀 볼까? 우리가 제가 마일 콤마 어디 지나가니? 마일 콤마 마이너스 2 지나가나? 그리고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y는 마이너스 x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이 이제 요 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여기가 x1, y1 너가 마이너스 x1, 아니지?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 인 상황이고 마지막에 거리를 찾고 싶은데 거리를 찾으려면 너랑 너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얘네끼리 서로 빼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빼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x1, y1에 합의 형태가 나와요. 그죠? 합의 형태가 나오고 내 생각에는 요거 그냥 서로 빼주면 될 것 같아. 두 식을 서로 한번 빼봅시다. 어떻게 나오냐면 x1 제곱 빼기 y1 제곱 더하기 2 x1 더하기 y1는 y1 더하기 x1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니? 근데 요게 지금 여기서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빼기 y1 x1 더하기 y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넘겨서 너가 1이고 그럼 요게 이제 0이거나 아니면 요게 마일이겠네. 요게 0이려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 위에는 아니죠. 누가 봐도. 요게 마일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 넘어가면 y1은 x1 플러스 1이 되는 대입하면 이제 끝나겠죠? 넘어갑니다. 자, 97번 여러분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너를 대칭을 시켜봐라. 누구냐면 3x 복사해서 잘 안 보이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을 x 빼기 2y 플러스 6는 0의 대칭. 이렇게. 아까 한 점 잡고 그냥 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서정아 자. 얼음인데 얼음. 어떻게? 다들 저기 갔다 와가지고 지금 졸립다고 난리인데 한 명 체육대회 있지. 한 놈 놀이공원 갔다 왔지. 한 놈 너 어디 갔다 왔다 그랬지? 올림픽공원 갔다 왔지. 다, 다들 졸리니까. 너무 힘들어? 오늘 일찍 끝내주셔야 돼요. 저거 너무 진심인데. 나은이도 학교에서 뭐 했니? 아 너네도 오늘 체육대회였어? 애들 좀 맛이 가 있을 만하구나. 서정이도 뭐 했어? 학교에서? 오늘 뭐 했어? 어디? 현장 체험? 그냥 평범하게 수업한 게 너밖에 없구나. 너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어. 6명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다 체육대회, 뭐 어디 현장 체험학습, 놀이공원,
쟤는 올림픽공. 몇 개 탔어? 2개, 3개, 3개다. 5개 탔는데. 놀이공원 어디 갔는데? 에버랜드. 에버랜드. 저 틱스패스 저 갔어요. 근데 진짜 더웠겠다 오늘. 자 보겠습니다. 대칭을 시킬 건데 일단은 우리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 2배 하고 뺐습니다. 2배를 하고 빼주시면 요 x 2배 했으니까 12 빼면 마이너스 14는 0. 아니 이런 거지 같은 게 나온다고? 다시 2배를 했고 너를 2배 하면 안 되지. 멍청이. 얘를 2배 해야 되잖아. 5x잖아. 그지? 요거 2배하고 요거 뺄 거예요. 2배하고 뺍니다. 너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오케이. x는 2. y는 2를 대입하시면 쓱싹 4 나오나요? 자, 그래서 둘은 2,4를 지나갑니다. 2,4를 지나면서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또 좀 뭐 이동시키기 편한 걸로 보통은 x에다 그냥 0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0, 마이너스 2 지나가죠. 자, 요 점을 이제 대칭을 시킬 건데 대칭을 시키기 위해서 너를 지나면서 너랑 수직인 즉 기울기가 얘 같은 경우에는 너가 1이랑 마이너스 2가 2랑 1이 되면 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되면 됩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의 교점을 다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x 플러스 10는 0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5x? 슉슉?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얼마가 되지? 2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마이, 2 나오는 거 맞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기 점이 있고 슉 얘를 구한 거야. 얘네 둘을 구한 거야. 얘가 0, 마이. 얘가 마이, 2.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을 시킨 얘는 누구겠어? 요렇게 더한 게 너의 2배. 그러니까 마사. 요렇게 더한 게 너의 2배. 4가 되려면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마무리. 2,4를 지나면 마사, 6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시면 끝. 이렇게 된다. 그럼 얼마 돼? 6 가는 동안에 2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 들어가서 4니까 3분의 2 더하기 4는 3분의 14. 짠. 답은 이렇게. 됐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7번 했고 자 98번, 99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99번은 진짜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모든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인데 98번은 뭐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고 9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이 접기죠. 6루트 정사각형. 근데 A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E와 F. 근데 너에서 착 접었고 다시 너랑 착 접어서 무슨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A 프라임이 M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뭔가 종이 접기 할 때 학접 볼 때 약간 이런 느낌.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 너가 1대 2가 돼야 되죠 일단. 그리고 G는 뭐야? G는 수의 발이 G? A2에서? A2에서 B 프라임에서 내린 수의 발이 G.
오케이. 오케이, 헷갈리네. 자, 일단은 2대1 내분점을 찾을게요. 너가 2대1. 그럼 2루트 2랑, 아니다, 4루트 2랑 2루트 2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접는 선으로 접는 거야. 접었고, 접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옮겨집니다. 여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히나 봐요. 반대쪽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반만 그려도 상관없지. 그럼 여기서 다시 수의 발 내린 여기가 G인 거예요. G인 것이고 GH를 샥 너를 접는 선으로 접었대. 너를 접는 선으로 접으면 얘가 아무래도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딱 또 정사각형이 만들어져. 왜냐면 접었다는 거는 각도가 이렇게 같다는 건데 여기 45도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선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 마무리 자체는 여기서 M부터 이렇게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 입반 테스트 같은 데서도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교좌표를 잡아서 풀어주는 편이 좋겠죠. 직교좌표를 잡아주는 편이 좋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직교좌표를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얘가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얘를 살짝 돌릴 것인지 나는 돌려서 푸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돌리면 어때?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직선 잡아. 이렇게 직선 잡고 접었고 이 정도 되나? 직각이고 수의 발 내렸고 정사각형 이어서 만들었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죠. 너가 몇 대 몇인가?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 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너무 쉬운데? 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나와요? 요거.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맞아요? 1대 3이거든. 1대 3. 맞아? 그럼 내가 이 점이 지금 원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냐고. 어차피 이 삼각형은 다 닮았어. 여기 수직이고. 그 닮음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해요.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너랑 어떤 관계 있어? 여기가 지금 2루트이고 근데 여기가 2루트인 것도 어차피 마지막에 뭐만 구하고 싶어? 우리는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무리수 써야 돼? 나 같으면 그냥 여기 1이라고 쓰고 여기 3이라고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비율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 요소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너가 1이고 3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얘가 1대 3대 루트 10이잖아. 얘도 1대 3대 루트 10 아니야? 그럼 1대 3대 루트 10이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아니면 이렇게 자르든가 이렇게. 자, 얘도 1대 3대 루트 10이지.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3이기 때문에 1대 3대 루트 10이면 여기가 원래가 얼마냐면 루트 10분의 3이거든? 이렇게 나오지. 그지? 왜냐면 루트 10대 1이에요. 그럼 다시 루트 10대 3이니까
루트 10분의 3 곱하면 여기는 10분의 9가 되겠죠. 여기가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10분의 27이거든. 이런 비율을 갖는 거죠. 여전히 분수라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상관없어. 왜? 이 점의 좌표 나왔거든. 끝났어. 잘 봐. 어차피 얘랑 얘랑은 어때? 같은 삼각형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나오겠니? 5분의 3, 5분의 9 나오지 않겠어? 이 점이 여기가 1이면 여기 3 아니야? 그럼 다시 얘가 5분의 9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5분의 6인 거지. 맞아요? 그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너 대 너를 본다는 거는 뭘 보는 거랑 똑같냐면 이렇게 수야발을 내린다고 치면 그냥 너 대 너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길이는 좌표가 5분의 9니까 여기 5분의 9고 이 길이는 너의 절반이니까 5분의 3 아니겠어? 네. 그럼 1대 3인데?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A가 되겠네요. 그럼 답이 150이 되겠네? 이게 저거의 배수가 안 나오나? 답이 그냥 150인 것 같기도 하고. 답 맞아요? 맞네. 잘 보시면 지금 이 문제를 선생님이 되게 단순화를 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교좌표를 여기서 안 잡았죠.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일단은 돌렸어. 왜? 직교좌표는 이게 예쁘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게 훨씬 판단하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직선과의 수직관계 이용해서 뭘 이용했다? 닮음을 이용했어요. 닮음에서 선분 길이들을 찾고 좌표를 찾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사실 상당히 간결하게 바꿨다고. 실제 식을 쓴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보시면. 한번 너네가 나중에 직접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활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당구 막 이렇게 반사시키는 빛을 반사시킨다든지 공을 반사시킨다든지 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단거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100번은 사실 조금 쉽고요. 선분 길이를 가지고 제곱의 합을 이제 표현을 하는 우리가 101번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선대칭을 시켜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좌표를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당구 쳐봤나요?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당구를 쳤는데 지금은 잘 안 치지만 당구 처음에 이제 한참 칠 때 되게 모든 네모가 당구 다이로 보여요. 모든 네모가 칠판도 당구대로 보이고 누우면 저것도 당구대로 보이고 사람 머리통은 당구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흰 공이면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당구를 많이 치는 약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초반에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60, 20, 전체는 180에 90.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요 점을 변을 쳐서 BC, CD, DA, BC, CD, DA 이런 식으로 탁탁탁 이런 식으로 맞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힌 후 점 B의 위치에서 멈췄대. 여기서 딱 멈췄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당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서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시 여기서 일직선으로 그는 게 아니라 너를 이쪽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는 거야. 다시 너를 이렇게 대칭해서 일직선으로 긋는 거야. 이게 끝입니다. 점만 찾으면 되겠죠? 잘 봐. 여기가 20이니까 얘도 20이죠? 얘가 60이니까 여기 120입니다. 얘도 120이에요. 자, 그럼 얘가 20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10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110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이제 90이니까 이만큼이 2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20 더하기 180이라 300입니다. 굉장히 쉽네요. 2대 3대 루트 13 되나요? 그러니 답은 100 루트 13이 되는구나. 넘어간다. 몇 시에 끝나? 글쎄, 한 15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8문제 중에서 우리 딱 몇 개 할까요? 양심 개 없고 4개 하겠습니다. 자, 자 102번. 네 개만. 죽었다. 알았어. 4개만 할게. 106번. 그럼 어차피 11시 108번 할까? 109번 할까? 다 거기 한 거를 108번. 아, 109번 할까? 잠깐만요. 109번 하겠습니다. 108번이 더 쉽기 때문에 3개만 할게요. 자, 102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의 점 마일, 0과 1, 너 위의 점 원이 있는데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K라고 한다면 뭐 구해봐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102번은 사실 되게 쉬워요.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착착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나 너를 대칭시켰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서로 같아요. 그지? 그럼 나는 결국엔 이 점에서 여기까지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점의 최단거리는 언제냐면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게 최소예요. 맞아? 그럼 다 했네. 이 점을 찾아 일단. 얘가 마일이니까 1,0이지? 중심 얼마야? 마 3,8이지?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얼마야? 4대 8이니까 1대 2대 루트 5니까 4 루트 5죠? 얼마 빼면 돼요? 반지름 빼면 됩니다. 반지름 루트 5. 아이고 쉽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6번. 한 2개 더 해도 되겠는데? 뭐야 10시도 안 됐... 뭐 지났구나. 9시 50분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봤어. 보통 일어날 뻔했다. 여기서 2개 더 했으면 이 시간을 자. 보통 된다는 말이 시끄러. 자, 1,0, 6,5 yx 위의 점대에서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는 P를 P0, AP 0에 대해서 우리가 직선 AP 0를 yx에 대해서 다시 또 대칭 이동한 점이 9,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봐라. 아이고 뭔 소리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1,0, 6,5인데 1,0 여기 6,5가 약간 한 요 정도. 자, 이렇게 되죠. 이거를 대략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기울기가 일자리가 되게끔 그린 겁니다. 그리고 yx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슉. 너가 A, B. 자, 그러면 P 같은 경우에는 너를 대칭을 시켜서 A 프라임 0,1 잡고 슉 해서 여기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대칭 이동하고 일직선이자, 그지? 이거 우리 평면 좌표 할 때 여러 번 했죠. 그럼 얼마? 2분의 7 더하기 2분의 5는 6. x 플러스 y는 6. 너 3,3이네요. 뭐 한 건지 알겠나요? 이거 수직이동무선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쇽.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3,3 지나는 거 맞죠? 요거 얘도 3 갈 때 2 가고 3 갈 때 2 가니까 딱 맞고.
그래서 P점은 일단 3,3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P0를 Y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고 걔가 9,A를 지나야 된대. 근데 AP0를 대칭을 시킨 게 사실은 누구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직선이야. 그지? 왜냐면 얘가 P0잖아. 얘가 AP0잖아. 근데 얘랑 서로 대칭 아니야? 애초에 얘를 대칭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직선을 말하는 거야. 요 직선. 이 직선 위에 9,A가 있대. 근데 이 직선이 누구였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6 가는 동안에 4 가니까 3분의 2x 플러스 1이거든. 요 위에 누가 있다? 9,A가 있다. 9 들어가면 답은 7 되네요. 답은 4번에 있죠. 그 다음에 2개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참. 나 허허이. 상관없어. 어차피 해도 자. 연하지만 안 해도 연하지만 이긴 해. 좌표평면 위에 1사분면 위에 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A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고, C1이 있고요. C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원이 C2가 있대. 근데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 위에 있도록 하는 원 C1과 C1 위의 점 P와 C2 위의 점 Q에 대해서 PQ의 길이가 6이래요. 그때 C2가 X축과 만난 점 중 O가 아닌 점이 B. C2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A와 직선 L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전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너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는 중심만 잘 대칭시키시면 됩니다. 중심 대칭시켜 볼까요? 요 정도로 가면 적당하겠죠? 그리고 원을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슉! 웃어? 다시 그릴게요. 내 이대로 풀려. 자, 그 그림 눈사람. 결정 맞아요. 내 말은 자. 민준이 때문에 다시 그릴까 하다가 아 제가 민준아. 다시 그릴까 하다가 다시 그릴까 하다가 하잖아. 쟤는 어차피 11시 반이거든. 제가 민준아. 약간 물귀신 작전인 거 물귀신. 자, 아, 내가 일단 이런 상태인데 108번도 해주세요 나는. 삼각형 OPQ의 진짜 당 먹어버리고 싶어. 외심이 어디 위에 있대? 외심이 PQ 위에 있대요. 이게 해석상 어떻게 되는 거야? PQ가 뭐가 된다? PQ가 지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직각삼각형인 거죠? 직각삼각형. 근데 P는 여기 C1 위에 있고 Q는 C2 위에 있어요. 이 위에 한 점, 이 위에 한 점, 그 다음에 원점. 그러면 각 POQ가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POQ가 직각이다. 90도. 이런 상황이겠지, 그지? 그러면 요 점이랑 내가 다른 데 2개 연결해가지고 직각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이 있겠지. 내가 아무 데나 하나 잡아볼까? 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하나 잡았어. P가 여기 있어, 예컨대. 그럼 너네가 이거랑 수직이 되게끔 직선을 잡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Q점은 딱 정해진다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정해진다고. 예를 든 거야. 그냥 P점이 여기 있으면 Q는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대략. 근데 PQ의 길이가 6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PQ의 길이가 6. 그리고 마지막에 B점이 어딨냐? 뭐 여기가 B인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너가 어차피 대칭이니까 요런 데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그지? 왜냐하면 둘은 너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니까 직선이 대칭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지막에 A와 여기가 A인가? 어디가 A야? 여기가 A네. A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럼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찾지? 이 길이가 6이야. PQ를 이 위에서 적당히 잡는데 그리고 얘가 직각이 돼야 돼. 애초에 둘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잘 보시면 P점을 대칭시키면 이런 데 P'이 있을 거예요. 그지? 직각이니까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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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름이잖아.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원점 대칭을 쓰지 않으면 이 삼각형만으로는 뭔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없다. 원점 대칭을 왜 줬을까? 얘를 대칭을 시켜봤더니 얘도 직각이고 그러면 너가 반지름이 딱 3짜리구나. 반지름이 3짜리이면서 여기 원을 지나가고 있고 근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자,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너 대 너의 비율이 1대 2라는 소리예요. 왜일까? 왜겠어? 왜 그럴까? 보여? 닮음인 거? 얘가 지금 2대 1이잖아. 근데 얘랑 얘랑 수직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랑 얘랑 닮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1대 2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3, 이거 뭐야? 얘가 3이잖아. 그럼 이제 다 나오지 않겠어? 다 나올 것 같은데? 원래 1대 2대 루트 5죠? 그럼 1대 2대 루트 5면 루트 5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루트 5분의 3, 루트 5분의 6이네. 즉 너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이 접선 자체가 구해지고 이 직선이 이제 누가 되냐면 여기 되겠지. 너가 2배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죠.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루트 5분의 6는 y 이렇게 됩니다. x절편을 아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고 여기부터 a라는 점은 너랑 원점 대칭이니까 루트 5분의 3, 루트 5분의 6까지의 거리 끝 이렇게 돼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가장 찾기 힘든 포인트는 뭐야? 뭐요? 이거예요. 이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